2025년 1월 설날이었다. 박수빈은 엄마 집으로 향했다. 분당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 15평. 엄마가 15년째 혼자 사시는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된장 냄새, 김치 냄새, 그리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 엄마 왔어. 왔어? 부엌에서 엄마가 나오셨다. 70살. 박순덕. 허리가 굽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다.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밥 먹었어? 아직은. 그래 앉아. 차려줄게.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가셨다. 수빈은 거실을 둘러봤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가족 사진. 15년 전이랑 똑같았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아니, 하나 바뀐 게 있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 2010년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로 엄마는 15년간 이 집에서 혼자 사셨다. 엄마 춥지 않아요? 수빈이 물었다. 거실이 쌀쌀했다. 1월인데 난방이 약했다. 괜찮아. 안 추워. 보일러 안 틀었어요? 틀었어. 조금. 늘 그랬다. 엄마는 늘 조금만 쓰셨다. 난방비 아끼려고 겨울에 내복을 3겹 입으셨다. 여름엔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만 쓰셨다. 전기세 아끼려고. 엄마, 제가 보일러비 낼 테니까 따뜻하게 지내세요. 필요 없어. 나 안 추워. 또 그 말이었다. 필요 없어. 엄마의 입버릇이었다. 밥상이 차려졌다. 떡국, 잡채, 나물, 전. 맛있겠다. 많이 먹어. 수빈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맛있었다. 엄마 손맛은 여전했다. 엄마도 드세요. 응, 먹을게. 엄마는 수빈 먹는 걸 지켜보시다가 한참 후에야 숟가락을 드셨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형 왔어요. 동생 민수였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왔다. 어머, 다 왔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인사했다.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이고, 이건 왜 사왔어? 돈 아까워. 설인데 당연히 사와야죠. 그래도 엄마는 늘 그랬다. 뭘 사가면 돈 아깝다고 하셨다. 자식들한테 쓰는 돈이 아까우신 게 아니라 자식들이 자신한테 쓰는 돈이 아까우신 거였다. 조금 뒤 막내 지연도 도착했다. 남편과 2 아이를 데리고. 엄마, 우리 막내 왔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다. 엄마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세뱃돈. 알았어.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셨다. 잠시 후 봉투를 들고 나오셨다. 자, 여기.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수빈은 그 봉투를 봤다. 낡은 봉투였다. 재활용 봉투. 아마 어딘가에서 받은 봉투를 다시 쓰시는 것 같았다. 얼마야, 할머니? 열어봐. 손주가 봉투를 열었다. 우와, 5만 원. 5만 원. 아이들한테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수빈은 알았다. 그 5만 원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연금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사시는 엄마에게. 식사가 끝났다. 수빈이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거요. 흰 봉투였다. 안에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뭐야, 이게? 용돈이요? 엄마 표정이 굳어졌다. 필요 없어. 엄마, 가져가. 내가 써. 저 괜찮아요. 월급 받잖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받는다고. 쓸 데 많잖아. 결혼도 해야 하고. 엄마, 안 받아. 가져가. 엄마가 봉투를 밀어내셨다. 10년째 같은 대화였다. 2015년부터 매달 용돈을 드렸다. 처음엔 30만 원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50만 원. 엄마는 한 번도 안 받으셨다. 엄마, 제발 받으세요. 안 받아. 그럼 통장에 넣어 드릴게요. 그것도 안 돼. 왜요? 필요 없으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수빈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가 다가왔다. 형, 엄마 또 안 받아?
응. 나도 매번 그래. 봉투 드리면 돌려보내셔. 지연도 왔다. 언니 오빠.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돈 절대 안 받으셔. 삼남매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왜 안 받으세요? 지연이 물었다. 필요 없어서. 필요 없긴요. 연금 40만 원으로 어떻게 사세요? 충분해. 충분하긴요. 난방도 안 틀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면서. 아니야. 난 잘 먹어. 거짓말이죠. 냉장고 열어봤어요. 반찬 몇 개밖에 없던데요. 엄마가 말을 끊으셨다. 얘들아. 네. 엄마는 진짜 괜찮아. 엄마가 웃으셨다. 니들 아빠 죽고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 돈 없이 사는 법 알아? 니들이 걱정할 거 없어. 엄마는 필요한 거 없어. 엄마. 그 돈 니들이 써. 수빈이 결혼 자금 모아야지. 민수는 집 사야지. 지연이는 애들 키워야지. 엄마한테 쓰지 마. 니들한테 써. 엄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엄마는 니들 잘 사는 거 보면 돼. 그게 제일 좋아.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됐다. 삼남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수빈은 차에 앉아 한참 동안 엄마 집을 바라봤다. 15평짜리 임대 아파트. 낡은 건물. 희미한 불빛. 저 안에 엄마가 혼자 계셨다. 왜 그렇게까지 안 받으시는 걸까? 정말 필요 없으신 걸까? 아니면 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 너무 많이 한다. 엄마가 괜찮다시면 괜찮은 거겠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엄마는 자식들이 두고 간 봉투를 바라보셨다. 수빈이 놓고 간 50만 원. 민수가 놓고 간 50만 원. 지연이가 놓고 간 30만 원. 130만 원. 엄마는 봉투들을 모아서 방으로 가셨다. 옷장을 여셨다. 낡은 옷들 사이 깊숙한 곳에 손을 넣으셨다. 거기에 봉투들이 있었다. 수십 개의 봉투. 10년간 모은 봉투들. 엄마는 오늘 받은 봉투 3개를 그 안에 넣으셨다. 그리고 각 봉투에 글씨를 적으셨다. 삐뚤빼뚤한 글씨. 수빈이 결혼 자금. 민수 집 살 돈. 지연이 아이들 대학 등록금. 엄마는 봉투들을 바라보셨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조금만 더. 엄마가 웃으셨다. 니들 몰라도 돼. 엄마가 다 해줄게. 옷장을 닫으셨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10년간의 비밀. 엄마는 그렇게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으셨다. 한 푼도 안 쓰시고. 자신은 연금 40만 원으로 버티시면서.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다. 말로 하지 않는 사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자식들은 아직 몰랐다. 그 사랑의 무게를. 2025년 3월 1일. 토요일 아침이었다. 수빈은 평소처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습관이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으셨다. 화장실 가셨나? 다시 걸었다. 4번, 5번. 역시 안 받으셨다. 이상했다. 엄마는 전화를 늘 바로 받으셨다. 자식들 전화는 무조건 받으셔야 한다고 늘 핸드폰을 손에 들고 계셨다. 잠깐 외출하셨나? 수빈은 10분 후에 다시 걸었다. 안 받으셨다. 30분 후에 또 걸었다. 역시 안 받으셨다. 불안해졌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너 엄마한테 전화됐어? 아니, 안 했는데. 왜? 나 아까부터 전화하는데 안 받으셔. 그래? 이상하다. 엄마 전화 항상 바로 받으시는데. 나도 그래서 걱정돼. 내가 해볼게. 5분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나도 안 받아.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수빈은 차 키를 집어들었다. 분당 외곽. 엄마 집 앞에 도착했다. 1층짜리 낡은 임대 아파트. 수빈은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을 뛰어 올랐다. 503호.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대답이 없었다. 엄마. 나 수빈이야.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엄마. 문 열어.
대답이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었다. 엄마. 있는 힘껏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60대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문도 안 열고요. 순덕 씨? 어머, 아까 아침에 신문 가지러 나오시는 거 봤는데. 문 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보세요. 마스터키 있을 거예요. 수비는 관리사무소로 뛰어갔다. 5분 후 관리인 아저씨와 함께 돌아왔다. 열어드릴게요. 철컥. 문이 열렸다. 수비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엄마. 거실은 비어 있었다. 부엌도 비어 있었다. 방문을 열었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엄마. 수비는 달려가 엄마를 안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엄마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다. 수빈아?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괜찮지 않았다. 엄마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119 불러요. 빨리. 관리인 아저씨가 전화를 걸었다. 수빈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정신 차려. 금방 병원 갈 거야. 병원. 안 가도 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눈물이 쏟아졌다. 왜 이렇게 됐어? 엄마. 응급실. 분당 서울대병원. 수빈은 응급실 복도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떨렸다. 엄마가 왜 쓰러지신 거야? 민수가 도착했다. 형, 엄마 어때? 아직 몰라. 검사 중이야. 대체 왜 쓰러지신 거야? 몰라. 지연도 도착했다. 언니 오빠, 엄마 어때? 아직 모른대. 삼남매는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50대 남자 의사. 표정이 어두웠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저희 엄마예요. 앉으시죠. 의사가 복도 벤치로 안내했다. 삼남매가 앉았다. 의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간에 문제가 있으세요? 간경화 초기입니다. 간경화요? 그리고 심장도 좋지 않으세요? 부정맥이 있으시고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의사가 삼남매를 바라봤다. 어머니 왜 병원을 안 오셨을까요? 이 정도면 최소 23년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지럼증,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왜 병원에 안 오셨을까요? 수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알 것 같았다. 병원비. 돈이 아까우셔서. 우리한테 쓸 돈을 아끼시려고. 저희가. 몰랐어요. 민수가 힘겹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다는 걸 몰랐어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왜 병원 안 오셨냐고.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약 먹으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아. 엄마의 입버릇이었다.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그랬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높고 심장도 불안정해요.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중환자실. 삼남매는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봤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다. 작아 보였다. 너무 작아 보였다. 엄마. 수빈이 유리창에 손을 댔다. 왜 말 안 했어? 아프다고 왜 말 안 했어? 형.
민수가 수빈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가 몰랐어. 우리가 못 챙겼어. 맨날 괜찮아 하시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연이 말했다. 우리가 너무 믿은 거야. 엄마 말을.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엄마는 괜찮지 않았어. 지연이 울었다. 우리가 바보야. 왜 몰랐을까? 삼남매는 유리창 앞에서 울었다. 면회 시간. 수빈이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가 눈을 떴다. 수빈아. 엄마 나야.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엄마 쓰러져서. 병원? 아이고 병원비 얼마야? 엄마의 첫 마디가 그거였다.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왔는데 걱정하시는 건 병원비였다. 엄마 병원비 걱정 마요. 안 돼. 돈 아까워. 엄마. 수빈이 목소리를 높였다. 돈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하지. 왜 아프다고 안 했어요? 왜 병원 안 갔어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다. 괜찮았어. 괜찮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23년 전부터 아프셨을 거라고. 왜 숨겼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수빈의 손을 잡으셨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돈 들잖아. 병원비 약가. 다 돈이야. 그 돈 니들한테 쓰고 싶었어.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니들 아직 할 게 많잖아.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돈 많이 필요하잖아. 엄마한테 쓰면 안 돼. 니들한테 써야지. 엄마 제발. 엄마는 괜찮아. 진짜야. 엄마가 웃으셨다. 그 웃음이 너무 아팠다. 괜찮지 않아요. 수빈은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제발 나아주세요. 엄마. 엄마가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거친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울지 마. 엄마 괜찮아. 그 말이 이번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2025년 3월 3일 새벽 3시. 수빈은 잠들어 있었다. 이틀간 병원에서 지내다 오늘 처음으로 집에 와서 눈을 붙인 참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다시 울렸다. 눈을 떴다. 핸드폰 화면이 빛나고 있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순덕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병원에서 전화 왔어. 형 무슨 소리야? 지금 몇 시인데? 엄마 상태가 안 좋대. 빨리 와. 지연에게도 전화했다. 언니? 왜? 지연아 병원 와. 빨리. 수빈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집을 나섰다. 새벽 4시. 중환자실. 수빈이 먼저 도착했다. 숨이 턱까지 찼다.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태가 어때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몸이 너무 지쳐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아프셨는데 치료를 안 받으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엄마. 민수가 도착했다. 형. 엄마 어때? 수빈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형? 설마. 지연도 도착했다. 언니 오빠. 엄마. 삼남매는 의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눈을 감고 계셨다.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은 거의 흰색이었다. 숨소리가 약했다. 겨우 들릴 정도로. 엄마. 수빈이 다가갔다. 엄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엄마 나야. 수빈이야. 엄마 눈 떠봐. 엄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천히 눈이 열렸다. 흐릿한 눈동자가 수빈을 찾았다. 수빈아? 엄마. 정신 들어? 응.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 나 민수야. 민수. 지연도 다가왔다. 엄마 나 지연이야. 지연아.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다. 다 왔네. 엄마 힘내야 해. 좋아질 거야.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다. 엄마는 알아? 뭘 알아요? 이제 끝이라는 거. 엄마.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삼남매가 동시에 외쳤다. 엄마가 웃으셨다. 울지 마. 얘들아. 엄마.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니들 키우는 게 행복이었어. 엄마 제발. 수빈아. 응 엄마.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나서. 민수야. 응 엄마. 집 사.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지연아. 응 엄마. 아이들 잘 키워. 공부 많이 시켜. 엄마. 엄마가 숨을 몰아쉬셨다. 힘겨워 보였다. 엄마 힘들면 말하지 마. 쉬어. 아니야. 이거 해야 해. 엄마가 수빈의 손을 꼭 잡으셨다. 엄마 옷장. 옷장이요? 열어봐. 뭐가 있는데요? 그냥 열어봐.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다. 엄마 마음이 거기 있어. 엄마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엄마의 눈이 점점 감겼다. 엄마. 사랑해. 얘들아. 엄마 눈 떠. 눈 뜨라고. 니들이 내 전부였어. 엄마.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장 모니터가 소리를 냈다. 삐. 일직선이었다. 엄마. 수빈이 엄마를 흔들었다. 엄마 일어나. 눈 떠. 의사가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임종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수빈이 엄마를 끌어안았다. 따뜻했던 엄마의 몸이 점점 차가워졌다. 엄마. 엄마.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안 돼. 지연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가지마. 중환자실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 새벽 4시 37분. 박순덕 향년 70세. 세 자녀의 사랑하는 어머니. 영원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장. 3일장을 치렀다. 조문객들이 다녀갔다. 친척들, 엄마 친구분들, 이웃들. 순덕 씨 참 좋은 분이었는데.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까워라. 수빈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계셨다. 환하게.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났다. 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일 거다. 그때가 엄마의 마지막 행복이었을까? 형.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가 옷장 열어보라고 했잖아. 뭐가 있는 걸까? 모르겠어. 장례 끝나고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수빈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엄마 마음이 거기 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뭐가 있는 걸까? 왜 옷장을 열어보라고 하신 걸까? 장례가 끝났다. 엄마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다. 아버지 옆에. 엄마 이제 아빠랑 같이 있어. 수빈이 납골함 앞에서 말했다. 외롭지 않게 아빠가 잘 챙겨드릴 거야. 눈물이 흘렀다. 보고 싶을 거야 엄마.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삼남매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먼저 떠나지 못했다. 납골당을 나왔다. 민수가 말했다. 형 엄마 집 정리해야 해. 오늘 갈까?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엄마가 옷장 열어보라고 했잖아. 뭐가 있는지. 그래. 확인해보자. 삼남매는 엄마 집으로 향했다. 분당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 15평. 엄마가 15년간 혼자 사시던 집.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된장 냄새. 김치 냄새. 그리고 희미한 엄마 냄새. 엄마. 수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없는데. 엄마 흔적은 그대로였다. 거실의 낡은 소파. 부엌의 낡은 냄비.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형 엄마 방 가보자. 민수가 말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화장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옷장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 엄마 마음이 거기 있어. 심호흡을 했다. 옷장을 열었다. 처음엔 낡은 옷들만 보였다. 엄마가 입으시던 옷들. 오래된 외투 색바랜 스웨터 해진 바지. 전부 낡은 것들이었다. 뭐가 있는 거야? 지연이 물었다. 수빈은 옷들 사이를 뒤졌다. 손이 뭔가에 닿았다. 봉투였다. 이게 뭐지? 꺼내봤다. 흰 봉투였다. 두꺼웠다. 열어봤다. 현금이었다. 10,000원짜리 다발. 뭐야 이게? 다시 옷장을 뒤졌다. 봉투가 더 있었다. 하나, 둘, 셋. 수십 개. 전부 꺼냈다. 바닥에 늘어놓았다. 이게 다 뭐야? 삼남매는 봉투들을 바라봤다. 멍하니. 수빈이 봉투 하나를 집었다. 겉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 글씨체. 수빈이 결혼자금 3천만 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 수빈이 결혼자금 3천만 원. 수빈은 봉투에 적힌 글씨를 바라봤다.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 글씨체.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봉투를 열었다.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이 들어 있었다. 세어봤다. 진짜 3천만 원이었다. 형 이거. 민수가 다른 봉투를 집었다. 겉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수 집 살 돈 5천만 원. 민수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역시 현금이었다. 5천만 원. 미쳤어. 지연도 봉투를 집었다. 지연이 아이들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니. 오빠. 삼남매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봤다. 전부 현금이었다. 전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빈이 결혼자금 3천만 원. 민수 집 살 돈 5천만 원. 지연이 아이들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손주들 용돈 마이너스 민수 아들 1,200만 원. 손주들 용돈 마이너스 지연이 딸 1,200만 원. 손주들 용돈 마이너스 지연이 아들 1,200만 원. 다 합쳤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1억 5,600만 원. 1억 5천.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간 들인 용돈. 엄마가 한 푼도 안 쓰신 거야. 민수가 말했다. 한 푼도. 한 푼도 안 쓰시고. 전부 우리한테 다시 주려고 모아둔 거야. 지연이 울었다. 왜? 왜 이러신 거야? 삼남매는 봉투들 사이에 앉아 울었다. 봉투 사이에 종이가 하나 있었다. 수빈이 집어들었다. 편지였다. 접혀 있었다. 펼쳤다. 엄마 글씨체.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 얘들아. 엄마야. 이 편지 보고 있으면 엄마는 아마 없겠지. 미안해. 먼저 가서. 근데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써. 니들이 매달 용돈 줬잖아. 10년간. 엄마 고마웠어. 진짜 고마웠어. 근데 엄마는 그 돈 쓸 수가 없었어. 니들이 힘들게 번 돈인데. 엄마가 어떻게 써. 수빈이는 아직 결혼도 못했잖아. 민수는 아직 전세살이 하잖아. 지연이는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니들한테 필요한 돈이야. 엄마한테 쓰면 안 돼. 그래서 모았어.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힘들었냐고? 아니 안 힘들었어.
연금 40만 원이면 충분해. 밥은 집에서 해 먹으면 되고, 옷은 있는 거 입으면 되고, 난방비 아끼면 되고, 엄마는 괜찮아. 니들만 잘 살면 돼. 수빈아, 이 돈으로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결혼식 못 가도 괜찮아. 이 돈이 엄마 대신 가 있을게. 민수야, 이 돈으로 집 사. 전세 말고 내 집.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집들이 못 가도 괜찮아. 이 돈이 엄마 대신 가 있을게. 지연아, 이 돈으로 아이들 공부시켜. 대학 보내고 좋은 사람 만들어. 엄마가 졸업식 못 가도 괜찮아. 이 돈이 엄마 대신 가 있을게. 그리고 손주들아, 할머니가 용돈 많이 못 줬지? 미안해. 이거라도 받아. 할머니 마음이야. 얘들아, 엄마는 니들 키우면서 행복했어. 힘들 때도 있었지. 아빠 죽고 혼자 살 때 외로웠지. 근데 니들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 니들이 잘 사는 거 보면 행복했어. 그게 엄마 삶의 전부였어. 이제 엄마 가도 돼. 니들한테 줄 거 다 줬으니까. 후회 없어. 사랑해 얘들아. 많이 사랑해. 엄마가. 수빈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글씨가 안 보였다. 눈물 때문에. 엄마.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다. 민수도 울었다. 지연도 울었다. 삼남매가 편지 한 장을 두고 펑펑 울었다. 왜 이러신 거야? 지연이 말했다. 병원도 안 가시고, 난방도 안 틀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전부 우리한테 주려고, 한 푼도 안 쓰시고. 민수가 봉투들을 바라봤다. 형, 엄마 뭐 드셨을까? 10년간. 연금 4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보낸 돈 한 푼도 안 쓰시고, 배고프셨을 거야. 추우셨을 거야. 아프셨을 거야. 민수가 바닥을 쳤다. 근데 왜 말을 안 하셨어? 왜 괜찮다고만 하셨어? 우리가 바보야. 왜 몰랐어? 민수가 울부짖었다. 수빈도 지연도 함께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수빈이 일어섰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김치 조금, 된장 조금, 계란 몇 개. 그게 전부였다. 찬장을 열었다. 라면 몇 개, 쌀 조금. 이걸로 어떻게 사셨어? 수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옷장을 다시 봤다. 엄마 옷들. 전부 낡은 것들이었다. 가장 새 옷이 5년은 된 것 같았다. 새 옷 하나 안 사셨네. 신발장을 열었다. 실내화 하나, 운동화 하나, 구두 하나. 구두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신던 거였다. 20년 된 구두. 이걸 아직도 신으셨어. 수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왜 이렇게 사셨어? 우리가 드린 돈 왜 안 쓰셨어? 엄마한테 쓰라고 드린 건데. 왜 다 모아두셨어? 대답은 없었다. 엄마는 이제 없으니까. 거실로 돌아왔다. 민수와 지연이 봉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형, 이거 어떻게 할까? 엄마가 우리한테 주려고 모은 거잖아. 쓰는 게 맞을까? 안 쓰는 게 맞을까? 수빈은 편지를 다시 봤다. 수빈아, 이 돈으로 결혼해. 민수야, 이 돈으로 집 사. 지연아, 이 돈으로 아이들 공부시켜.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써야지. 수빈이 말했다. 엄마 뜻대로 써야지. 형, 엄마가 10년간 안 쓰고 모은 거야. 우리가 쓰라고. 안 쓰면 엄마 마음이 낭비되는 거야. 엄마 뜻대로 쓰자.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형.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언니. 삼남매는 봉투들을 바라봤다. 1억 5천만 원. 10년간 엄마가 모은 돈. 한 푼도 안 쓰시고. 자신은 굶고 얼고 아프면서. 전부 자식들을 위해. 엄마. 수빈이 봉투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봉투들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해 얘들아. 많이 사랑해. 일주일이 지났다. 2025년 3월 10일. 삼남매는 다시 엄마 집에 모였다. 유품 정리를 해야 했다. 임대 아파트라 이번 달 안에 비워야 했다. 들어가자. 수빈이 현관문을 열었다. 일주일 전과 똑같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가 없었다. 그게 달랐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민수가 물었다. 거실부터 하자. 삼남매는 거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소파. 20년은 됐을 것 같았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쓰던 소파. 쿠션이 다 꺼져 있었다. 스프링이 튀어나온 곳도 있었다. 이거 버릴까? 민수가 물었다. 수빈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 가져가자. 형, 이거 완전 낡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앉던 자리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TV 옆에 서랍장이 있었다. 열어봤다. 사진첩이 있었다. 가족 사진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손주들 사진. 우와 이거 봐. 지연이 사진 하나를 꺼냈다. 삼남매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다. 세 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엄마가 이거 갖고 계셨네. 우리 어렸을 때 사진. 수빈은 사진을 바라봤다. 앞니 빠진 채로 웃고 있는 자신. 옆에 서 있는 민수와 지연. 그 뒤에 서 있는 젊은 엄마. 엄마 예뻤다. 지연이 말했다. 그러게. 언제부터 이렇게 늙으셨을까? 우리 때문이었겠지. 우리 키우느라.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랍을 더 뒤졌다. 성적표가 나왔다. 삼남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표.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어? 민수가 성적표를 봤다. 나 중학교 때 성적 진짜 안 좋았는데. 그러게. 이걸 왜 버리지 않으셨을까? 추억이었겠지. 엄마한테는. 성적표 뒤에 뭔가 적혀 있었다. 엄마 글씨체. 민수 3학년 1학기. 수학 50점. 많이 혼났다. 근데 우리 민수 착하니까 괜찮아. 다음엔 잘할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손주들 그림도 있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삐뚤빼뚤한 그림. 할머니 사랑해요. 글씨도 삐뚤빼뚤했다. 이것도 갖고 계셨네. 지연이 그림을 봤다. 우리 애들이 유치원 때 그린 건데. 엄마가 소중히 갖고 계셨구나. 침대 밑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상자였다. 낡은 과자 상자. 열어봤다. 이게 뭐야? 노트가 있었다. 여러 권. 꺼내봤다.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일기장. 수빈의 손이 멈췄다. 일기장? 엄마가 일기 쓰셨어? 몰랐어. 첫 번째 노트를 열었다. 2015년 1월 1일. 첫 페이지였다. 오늘부터 일기 쓰기로 했다. 애들이 매달 용돈 보내준다고 했다. 고맙다. 근데 안 쓸 거다. 애들한테 다시 줄 거다.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수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2015년. 10년 전이야. 페이지를 넘겼다. 2015년 1월 15일. 오늘 수빈이한테 용돈 받았다. 50만 원. 안 받으려고 했는데 통장에 넣어놨다. 내일 빼서 봉투에 넣어야지. 수빈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줘야지. 2015년 2월 1일. 오늘 민수한테 용돈 받았다. 50만 원. 민수 아직 전세살이 하는데. 이 돈으로 집 사야 하는데. 엄마한테 왜 줘? 바보야. 2015년 2월 15일. 오늘 지연이한테 용돈 받았다. 30만 원. 지연이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이 돈 안 쓸 거다. 애들한테 다시 줄 거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엄마의 10년이 담겨 있었다. 2016년 3월 5일. 오늘 배가 고팠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괜찮아. 라면 먹으면 돼. 애들 용돈은 못 써. 2017년 12월 20일. 오늘 너무 추웠다. 보일러 틀까 하다가 안 틀었다.
내복 3겹 입으면 돼. 난방비 아끼면 애들한테 더 줄 수 있어. 2018년 7월 15일. 오늘 어지러웠다.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괜찮아. 내일 먹으면 돼. 병원은 안 가도 돼. 돈 아까워. 수빈의 손이 떨렸다. 엄마. 2019년 1월 1일. 오늘 애들이 왔다. 설날이라. 용돈 또 줬다. 130만 원. 안 받으려고 했는데 놓고 갔다. 고맙다. 근데 안 쓸 거다. 이 돈은 애들 거야. 엄마 거 아니야. 2020년 5월 10일. 오늘 가슴이 아팠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병원 가야 하나? 아니야. 괜찮아. 약 먹으면 돼. 병원비로 쓰면 애들한테 줄 돈이 없어져. 민수가 일기장을 빼앗았다. 이거. 읽었다. 엄마가 5년 전부터 아프셨어. 병원 안 간 이유가 우리한테 줄 돈 아끼려고.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쳤어. 엄마. 지연이 다른 노트를 집었다. 가장 최근 것이었다. 2024년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다. 애들이 전화했다. 행복하다. 봉투가 이제 1억 5천이 됐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 수빈이 결혼할 때 주면 좋겠다. 2025년 1월 1일. 새해다. 애들이 왔다. 설날이라. 또 용돈 줬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고맙다. 사랑한다. 올해도 열심히 모아야지. 2025년 2월 15일. 요즘 몸이 안 좋다. 어지럽고 배가 아프다. 병원 가야 하나? 아니야. 괜찮아. 애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 엄마는 괜찮아. 2025년 2월 28일. 오늘 많이 아팠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근데 괜찮아. 애들한테 전화하면 걱정할 거야. 혼자 버티면 돼. 엄마는 괜찮아. 마지막 페이지였다. 2025년 3월 1일. 오늘 쓰러질 것 같다. 병원 가야 할 것 같다. 근데 무섭다. 애들한테 짐 대고 싶지 않아. 그래도 봉투는 다 모았다. 1억 5천. 애들한테 줄 거 다 줬다. 이제 엄마 가도 돼. 후회 없어. 사랑해 얘들아. 그게 마지막 일기였다. 3월 1일. 엄마가 쓰러지신 날. 삼남매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버텼어? 일기장을 끌어안았다. 엄마의 10년이 담긴 일기장. 배고픔도 추위도 아픔도. 전부 참으시면서. 자식들 걱정 안 끼치려고. 자식들한테 줄 돈 모으려고. 10년을 버티셨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괜찮아가 거짓말인 줄 몰랐어. 삼남매는 엄마 방에서 한참을 울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엄마 보고 싶어. 수빈이 일기장을 꼭 안았다. 정말 보고 싶어. 한 달이 지났다. 2025년 4월.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했다. 세상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엄마는 없었다. 수빈은 거울 앞에 섰다.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열어봤다. 반지가 있었다. 약혼 반지.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다. 김준호. 35세. 중학교 체육 선생님. 좋은 사람이었다. 착하고 성실하고 수빈을 아꼈다. 프로포즈를 받은 건 2년 전이었다. 수빈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때 수빈은 대답하지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결혼 자금이 없었다. 연봉 7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신혼집 마련하고 결혼식 올리고 혼수 준비하려면 턱없이 부족했다. 조금만 더 모으자.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어. 그렇게 2년을 미뤘다. 그런데 이제 3천만 원이 생겼다. 엄마가 남긴 돈. 수빈이 결혼 자금 3천만 원. 봉투에 적힌 엄마 글씨가 떠올랐다. 수빈은 핸드폰을 들었다.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야. 수빈아. 왜? 우리 결혼하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수빈아,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2년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가 결혼하래. 엄마가 결혼 자금 모아놨어. 10년간. 나 몰래. 수빈아, 그래서 결혼하려고. 엄마 뜻대로. 준호가 울먹였다. 알았어. 결혼하자.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마워.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 납골당해.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응. 같이 가자. 같은 시각. 민수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분당의 24평 아파트. 신축이었다. 깨끗했다. 햇살이 잘 들었다. 여기가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로 할게요. 계약금은 5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서류에 서명했다. 5천만 원. 엄마가 남긴 돈이었다. 민수 집 살 돈 5천만 원. 42년 동안 전세살이만 했다. 내 집이 없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늘 미안했다. 여보 언제쯤 우리 집 생길까? 조금만 기다려. 열심히 모으고 있어. 그렇게 10년을 말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다. 월급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내 집이 생겼다. 엄마 덕분에. 민수는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엄마, 고마워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눈물이 흘렀다. 엄마 집들이 못 와도 괜찮아요. 엄마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요. 봄바람이 불었다.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지연은 학원 앞에 서 있었다. 영어 학원.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엄마 여기가 새 학원이야? 딸 서연이 물었다. 응. 오늘부터 여기 다니는 거야. 우와 크다. 아들 서준도 눈이 동그래졌다. 여기 좋은 데야? 응. 제일 좋은 데야. 지연은 등록비를 냈다. 400만 원. 1년치 학원비였다. 예전엔 꿈도 못 꿨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입이 불안정했다. 아이 둘 키우기 빠듯했다. 학원은 저렴한 곳만 보내야 했다. 좋은 학원은 너무 비쌌다.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 늘 미안했다. 그런데 이제 4천만 원이 생겼다. 엄마가 남긴 돈. 지연이 아이들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고 계셨구나. 10년 후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지연은 아이들을 바라봤다. 서연아, 서준아. 응? 할머니가 이 학원비 내주신 거야. 할머니? 응. 할머니가 하늘에서 너희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돈 주셨어.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응. 근데 할머니 마음은 여기 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열심히 해야 해. 할머니한테 약속해야 해. 응. 열심히 할게. 아이들이 밝게 웃었다. 지연도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고마워요. 4월 3일. 엄마 49제 날이었다. 삼남매는 납골당에 모였다. 아버지와 엄마가 나란히 계셨다. 영정 사진 속 엄마가 웃고 계셨다. 환하게. 수빈이 꽃을 올렸다. 엄마 나 결혼해요. 준호랑. 알지? 3년 사귄 사람. 엄마가 준 돈으로 결혼 준비할 거야. 고마워요 엄마. 민수가 꽃을 올렸다. 엄마 나 집 샀어요. 분당에 24평. 드디어 내 집이야. 엄마가 준 돈으로 계약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지연이 꽃을 올렸다. 엄마 애들 좋은 학원 보냈어요. 서연이랑 서준이.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준 돈으로요. 고마워요 엄마. 삼남매는 나란히 서서 엄마를 바라봤다. 수빈이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괜찮다고만 했는지. 엄마가 왜 용돈 안 받으셨는지. 전부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한테 주려고. 10년간 배고프셨죠? 추우셨죠? 아프셨죠?
근데 말 안 하셨죠. 우리 걱정될까봐. 미안해요, 엄마.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바보였어요. 괜찮아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엄마 마음 몰랐어요. 민수도 울었다. 형편없는 아들이었어요. 매달 50만 원 들이면서 효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 돈으로 뭐 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지연도 울었다. 못난 딸이었어요.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뵈었어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삼남매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약속할게요. 수빈이 말했다.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엄마 뜻대로 살게요. 민수가 말했다. 엄마 다음 생에는 제가 더 잘할게요. 밥도 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괜찮아 말씀하셔도 진짜인지 확인할게요. 지연이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늘에서 우리 지켜봐 주세요.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 봐주세요. 삼남매는 엄마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다. 그래 얘들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삼남매는 일어섰다.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잘 살자. 수빈이 말했다. 엄마 보고 계시니까. 응.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삼남매는 손을 잡았다. 엄마가 남긴 건 1억 5천만 원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10년간 모은 사랑.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사랑. 배고파도 추워도 아파도. 자식들 생각하며 버틴 사랑. 그 사랑이 삼남매의 가슴에 남았다. 영원히.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납골당을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벚꽃이 흩날렸다. 봄이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2025년 4월. 삼남매는 행복하다. 엄마는 없지만 엄마의 사랑은 남아있다. 봉투 속에, 편지 속에, 일기장 속에, 그리고 가슴 속에 영원히.